아까 차익 보셨잖아요. 하나만 받아도 1억인데 이 금리 저렴한 거 뭐 1년 내가 갖고 있는다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득 되겠어요? 500만 원 이득이라고 해도 아까 1억 차익에 20배 차이예요. 20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이 대출 때문에 잃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무주택자라면 경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요즘 더 부럽지 않나, 무주택자분들이. 아, 그쵸. 무주택자분들이 경매를 하기에 더 좋은 시기가 왔다. 사실 무주택자는 규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이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규제가 많이 발생되기를 바라셔야 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규제를 해도 무주택자를 규제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이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무주택자가 경매를 하면 더 좋은 시기인 이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좀 무주택자들만 할 수 있는, 무주택자들만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무주택자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물건들에 훨씬 더 낙찰이 싸게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규제들이 발생되는 게 다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무주택자분들이라고 하면 지방을 하기보다, 왜냐면 지방은 다주택자나 투자자들도 지금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보다는 수도권 쪽에 아파트 이런 것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가계대출도 받을 수 있고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가 되고, 그리고 대형 평수까지 본다라고 하면 부가세까지 면제가 되고요. 이 세 가지는 사실 투자자고 단타매도 하는 사람들이면 부과될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다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실거주자, 무주택자라면 쓸 수 있는 가격이 훨씬 더 높으면서도 차익은 이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죠. 그래서 실거주자분들은 5억짜리를 4억 5천에 사면서도 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반면에 투자자들은 5억짜리를 4억 5천에 사면 남는 게 전혀 없죠. 부가세 내고 취득세 내고 뭐 대출이자 좀 내면은 대출이자도 비싸고 사업자 대출 받으면 그런 점에서 훨씬 더 이득이 있다라는 거. 상대적으로 내가 이점을 갖고 있는 수도권의 아파트, 그 중에서도 대형 평수를 보시면 정말 큰 차이, 6억짜리를 5억에 받는 게 정말 흔한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주택자들은 입찰할 수가 없어요. 취득세 중과도 있고 부가세도 물기 때문에.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취득세 중과 제외되고요, 가계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 유일하게, 금리나 뭐 대출 상환 수수료 이런 것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부가세가 일단 면제 대상이고요, 개인이니까. 그리고 입찰할 때 세금을 제하지 않아도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5억짜리를 4억 9천에 사도 내가 1,000만 원 이득 본 거죠. 근데 단타매도 하는 사람들은 5억짜리를 4억 9천에 사면 세금을 더 내죠. 추가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세금 떼고도 남아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가격, 그러니까 세금적으로도 이득이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무주택자분들이 네. 다양한 경매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처음에는 우량한 물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실거주집 마련 차원에서도 무주택자 경매를 하면 좋을까요? 어떤 전략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지. 너무 좋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뭐 예를 들면 1억에서 2억이고 내가 무주택자고 아무 주택도 없어.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한테까지 빌라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첫 시작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를 경매로 수도권에서 보시면 좋습니다. 저희도 이제 빌라를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대형 평수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용인 쪽에 이런 자연 경관이 갖춰진 아파트 단지에 좀 여유로운 대형 평수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요 아파트, 강남마을 코오롱 아파트, 요게 45평입니다 전용 면적. 감정가 6억 3천짜리를 두 번 유찰됐을 때 4억 6천을 쓴 거예요. 이등과 차이가 2천만 원이 나서 좀 잘못 받은 거야 라고 하지만 6억짜리에 2천만 원은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2천만 원만 보시면 안 되고 전체 금액에서 보셔야 됩니다. 거의 별로 차이가 안 나는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 차이로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실거래가 그리고 매물 가격이겠죠. 가장 저렴한 매물이 6억부터 시작을 하고요, 실거래는 6억 1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장 최근 24년, 뭐 작년이긴 하지만 뭐 대형 평수가 거래가 그렇게 빈번하진 않으니까 6억까지 거래가 됐었고, 실제 매물도 가장 저렴한 게 6억입니다. 근데 우리께 지금 1층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낮을 수 있죠. 그래서 매매가를 한 5억 후반대로 평가를 한다면 5억 후반대 물건을 4억 6천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단타 투자자가 접근을 했어도 부가세를 물고 해도 좀 많이 남았을 금액이기는 해요. 그래서 부가세를 보통 계산해서 입찰을 하기보단 그냥 부가세 내는 이 대형 평수들을 그냥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열리는 거예요, 실거주자분들한테. 그래서 요런 물건을 실거주 목적으로 5억 8천 정도 되는 거를 4억 6천에 받았다라는 거. 이건 실제로 이분이 인테리어 해서 실거주로 전입을 했습니다. 대형 평수는 지금 공급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더 희소성으로서 미래 가치가 더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돈을 버는 사람들은 84제곱, 59제곱이 아니라 결국 대형 평수로 가거든요. 훨씬 더 공간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두 번째 사례도 실거주인데 거의 비슷해요, 차익이. 이건 고양시 일산에도 대형 평수
펜트하우스 아파트들이 많아요. 위브 더 제니스라는 아파트고요. 이거 완전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7억 7,400짜리 감정된 거를 한번 유찰됐을 때 5억 8,600에 입찰을 하셨어요. 이 물건의 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했을 때 6억 7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실거래도 6월달, 5월달 꾸준히 찍히고 있는데 7억에 찍힌 것도 있지만 이건 고층이고 6억 8천 그리고 6억 7천 요 정도. 우리 것도 10층이기 때문에 뭐 중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6억 7천 정도로 보면 되는데 그거를 5억 8천에 받은 거죠. 근데 이렇게 1억 정도씩 싸게 받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대형 평수 수도권의 아파트는 1억씩 싸게 받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입찰 경쟁이 훨씬 낮거든요. 84제곱, 뭐 구민평수 5구제곱 이런 거보다.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은 저는 웬만하면 뭐 수도권 안에 아파트 보는 것도 경쟁력이 있지만 거기에 경쟁력을 하나 더 넣는다면 대형 평수를 보셔라. 규제 지역 지금 더 묶는다고 묶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그쪽을 먼저 경매로 사놓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규제 지역은 용산이랑 강남 3구, 송파, 서초, 강남구잖아요. 여기에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는다면 그 붙어있는 구들이 가장 확률이 높겠죠. 그런 지역을 먼저 사놓는 거는 미래에 약간 베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앞으로 규제에 들어올 것 같으니까 미리 싸게 사놓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주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경매로 사면 싸게 살 수 있어요. 싸게 살 수 있죠.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경매가 싸게 사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인데 단점은 뭐가 있냐면 내가 사야 되는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어요. 즉 내가 이번 달 다음 달에 사고 싶은데 사고 싶다고 내가 낙찰이 되나요? 원하는 때 낙찰이 안 될 수 있어서 막 입찰하다가 폐찰해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규제 지역으로 등록이 돼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한쪽으로 베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격 싸게 사는 거에 집중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빨리 사야겠다라고 초점을 맞추면은 그거는 오히려 경매보다는 그냥 부동산 가서 계약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둘 다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경매라는 건 낙찰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타이밍을 또 놓칠 수 있는 단점은 있겠네요. 그러면 또 무주택자가 뭐 실거주도 있겠지만 단타를 해보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의 전략도 궁금합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방법들은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이면서도 가용 투자금이 좀 크신 분들이죠. 최소 1억에서 2억까지 가능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1억, 2억이 될 때까지 시드를 불려야 됩니다. 내가 회사 월급을 모으건 부업을 하건 사업을 하건 최대한 시드를 한 1억에서 2억까지는 모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실거주로 유의미한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를 매수할 수가 있어요. 경매로라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단타 매도로 시드를 불려 가시면 됩니다. 최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많게는 뭐 5천만 원 정도면 단타 매도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수도권에서만 보려고 하면 3천만 원 이상은 있으셔야 되고요. 내 지방 아파트 1억 이하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은 2천만 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실제 2천만 원으로 800만 원 번 케이스가 있었어요. 1개월 만에. 두 채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없기 때문에 한 채 낙찰 받고 명도하고 매도 이 과정을 거치면서 시드가 좀 남아 있는다고 한다면 한 채를 더 낙찰 받고 굴리면 되겠죠. 그래서 두 채를 동시에 낙찰 받고 매도 굴리다 보면은 한 채가 또 팔리고 그렇게 불려진 시드로 이제 또 다음 물건 보고 그렇게 한 두 채에서 세 채 정도 매도하면은 시드가 제 생각에 잘 모아놨다면 1억 정도는 돼 있을 거예요. 그럼 다 정리된 다음에 그때는 제 생각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좀 아파트 우량한 걸 보셔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좀 부합하는 물건 뭐 두 개만 보여드린다면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단타 매도 건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이런 복도형 아파트라고 하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안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거래 내역을 보면 실거래가 매매 거래가 이렇게나 많아요. 그리고 실제 이 물건도 언제 낙찰을 받았냐면 낙찰 잔금을 4월 달에 냈습니다. 4월 중순에 내서 5월 중순에 매매 잔금을 받았어요. 즉 돈 기준으로 1개월 만에 매도를 한 거예요. 여수에 있는 이 복도형 아파트가. 그래서 이런 저가 아파트라 가격이 싸다고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낮으면 우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서 오히려 좀 더 빨리 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도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갔어요. 특히나 인테리어비가 아예 안 들어갔습니다. 기본 상태 그대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비용을 낮출 수 있었고 7,500에 받아서 8,700에 팔았는데 그럼 얼마 안 남지 않냐? 세금 떼고 나면. 근데 800만 원 남았거든요. 근데 800만 원이 얼마를 투자해서 남겼는지가 중요한데 정확하게 1,900만 원 투자금을 투여해서 800만 원을 남겼어요. 1개월 만에. 이거 되게 괜찮은 거거든요. 수익률이 40%가 넘으니까. 그래서 이런 물건을 또 보실 수도 있겠고 어쩔 수 없이 투자금이 낮으면 좀 오래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봐야 될 확률이 높아요. 물건 가격이 낮아야 되니까. 자, 이런 것도 1억 3,200에 받아서 1억 5,900에 매도한 거. 인천시 서구 검암동. 이거 대출 80% 받아가지고 투자금이 한 3,500 정도 들어갔거든요. 투자금이 아까는 2천만 원 이하였지만 지금 요거는 3,500. 그러니까 3,000에서 4,00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수도권에 있는 빌라들도 보실 수 있어요. 인천 서구 쪽은 실거주 매매 수요가 좀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물건을 보시면 욕심을 너무 과다하게 내서 입찰을 낮게 하면 오래 걸리겠지만 적정한 금액에 높게 쓰면은 또 낙찰이 되거든요. 낙찰되는 기간을 줄이는 것도 사실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정도 가격에 받아서 1억 5,900. 그래서 세금 다 떼고 제가 알기로 남은 금액이 한 1,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들이 너무 막 소액이라고 해서 난 투자를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액이면 소액에 맞는 물건이 있고 가격이 내가 투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볼 수 있는 물건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방법으로 돈을 버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루트는 투자금이 1억에서 2억 될 때까지는 시드를 이렇게 단타매도 소액 물건으로 불려 가시고 1억에서 2억 정도의 투자금으로는 좋은 물건을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를 사서 실거주를 하시던 아니면 세를 두던 해서 그리고 보유하면서 시세 상승을 같이 받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항상 무주택자 네. 분들한테 해주고 네.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무주택자의 혜택이라고 하면 이제 청약, 뭐 저금리 전세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 정말 이게 이자는 저렴해요. 이자와 여러 가지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걸 갖고 있음으로써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이런 혜택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이거를 포기함으로써 내가 기회를 더 만들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경매 교육을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걸 받진 않았지만 받으신 소수의 분들이 이거를 빨리 없애려고 해요. 대출을 다른 대출로 갈아타거나 가족한테 돈을 빌려서 이 대출을 없애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대출이자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경매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그 매도 차익, 아까 차익 보셨잖아요. 하나만 받아도 1억인데 이 금리 저렴한 거 뭐 1년 내가 갖고 있는다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득 되겠어요? 500만 원 이득이라고 해도 아까 1억 차익에 20배 차이예요. 20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이 대출 때문에 잃어야 됩니다. 왜? 주택을 매수하면 안 되는 조건이 들어가니까. 이 대출에는 이런 혜택들을 빨리 포기하시면 좋겠어요. 특히나 우리 구독자분들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제 채널을 보실 거고 그런 분들한테 뜰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 대출을 갖고 있다? 빨리 갚고 그냥 갚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하면 이건 빨리 없애야 되는 대출이에요. 악성 대출이라고까지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 정규 강의도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정규 강의의 특징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7주 교육과정의 빌라를 가지고 경매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교육 내용에 아파트 특강, 스터디 특강까지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장도 저랑 같이 가고요. 교육이 끝나고 나서 빠이빠이 끝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계속 케어를 해드립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인 걸 저희도 알기 때문에 매도 될 때까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문제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이메일이건 아니면 뭐 카톡으로 받건 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사후 관리가 정말 잘 되는 학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걱정거리, 뭐 빌라 매매 전문 중개사님도 따로 이렇게 저희가 리스트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경매하면서 걱정되는 이런 어떤 걱정거리들을 권리분석, 손품조사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다 확인을 해드리고, 법적인 문제 법무사님 계시고요, 대출 문제 대출실장님 계시고, 인테리어 업체 있고요, 열쇠공 사장님 계시고, 세무사님 계시고, 빌라 매매 전문 중개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혜택은 이렇게 17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대출에서 또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대출, P2P 대출 상품도 출시를 해서 최후에는 뭐 신용도나 소득 이런 걸 전혀 따지지 않는 우리 재경사 리치스쿨 대출을 활용해서 자금을 낼 수 있게, 그래서 대출이 안 나와서 보증금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는 아예 없도록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이런 17가지 혜택, 저는 사실 혜택 때문이라도 우리 수강료가 전혀 아깝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른 학원과도 뭐 많이 비교를 해보세요. 이런 혜택들에서 우리보다 좋은 학원은 없으니까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